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 2월의 흐름이 좋았는데 그죠? 그렇죠. 2월도 사실 후반에는 좀 어려웠지만 다시 트럼프의 이 노이즈가 떠오르면서 어려운데, 그럼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는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얘기할 텐데 아직 진행형입니다. 뭐 이 문제가 어쨌든 넘어가야 할 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면서 무뎌지는 형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막 던지고 있죠. 그러게요.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국내 기업의 국내에 대해서는 반도체 보조금 문제하고, 또 수입 가중 평균 관세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관세가 4배가 높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지만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관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은 건 맞습니다. 네. 평균화를 내게 된다면 이런 뭐 막 던지는 형태에서의 내용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관세 정책을 중국과 추진하면서 당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추진했었죠. 중국은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12 위안이었던 위안화를 7.12 위안까지 절하를 시키면서 한 20% 정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의 평가 절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위축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도는 크게 없었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환율 금리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제 위기 국면으로서의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018년 후반에 추진했던 것들이 무제한 양적 완화였죠. 그리고 뭐 금리 인하도 했었고요. 이때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무차별적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미국 경제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 동향을 판단해 보게 되면 관세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줄 때에는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관세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4.8%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취임 초기 1월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얘기만 나올 때마다 미국의 강한 달러를 보여주면서 110까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109 얼마까지 갔다가 네네. 지금 105대죠. 105대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관세 얘기를 해봐야 달러의 영향도가 약화되고 있고요. 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러면 과거에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했던 금융시장의 동향이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푸시를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한계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4월 1일 얘기도 있고 추가 관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3월 기점으로 해서 유연화된 관세 정책 또는 뭐 한발 양보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2월장 막바지에 지수 하락의 폭이 관세에 의한 낙폭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 관세 후폭풍의 시장 영향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고요. 이제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요, 일단 시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1, 2월에 강했었고요, 그렇죠? 3월도 이제 흐름들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일단은 공매도 이슈,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게 좀 돼야 선순환이 맞물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매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 문제는 과대하게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 형태, 뭐 기관 외국인들이 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가 올라왔던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공매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기우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와 함께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판단해 보게 되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했었어요. 3조 5천억, 4조 가까이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 2월 중순 이후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현물 시장에서 매도 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은 뭐 그때는 지수가 이제 뭐 슈팅이 나오는 폭발적인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최근까지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커버링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선물, 현물에서 동시 매도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근데 위쪽으로는 어쨌든 좀 올라가는 건 지수는 좀 제한적이 아니에요. 밀리는 거는 지금도 뭐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3월만 봤을 때 위쪽으로는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1, 2월 장에 강했던 요인은 중국 시장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글로벌리 증시 상황 하에서 가장 강했던 증시가 중국 항생 지수 기준으로 해서 주가 움직였던. 제일 강했죠. 여기에 이제 일부 우리 시장도 연동한 흐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들이라든가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연동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 간의 상황 하에서의 뭐 저평가, 주가의 그 완만한 하락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그 한 2주 전에 나왔던 CPI 지수를 보게 되면 소비가 일부 살아나고 있어요. 일부. 아직은 중국 시장의 경기가 확장성을 가지고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한 2년 만에 그 소비자 심리 그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에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양회에서 아마 그 뭐 많은 그 정치적, 경제적 관련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으로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우리 시장에서의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방향도 한번 우리가 새롭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업종 얘기하셨는데 어느 업종 섹터를 봐야 되나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는 피해 업종이죠.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모두의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칼날이 좀 무뎌진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이제 이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수출이나 데이터 측면에서 약간 누그러진 현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래에서 지난해에서부터 수출이나 어떤 뭐 생산성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의 긍정적으로 보는 뷰는 자동차 업종은 지난해 7월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정을 받았고 최근래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완만한 형태에서의 흘러내리는 과정이 아니고 완만한 상태에서의 그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한 4, 5% 내려오긴 했지만 기아를 비롯해서 뭐 현대 위아라든가 또는 글로비스, 모비스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최근에서 시장 연동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버텼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관세 영향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뜨려지는 상황이 나타날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현대그룹에서 그 GM하고 협업을 한다는 내용에서의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제품을 통해서 미국 공장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GM은 인도 공장을 공략하는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통해서 윈윈 하는 형태로 어떤 풀어가는, 물론 이제 라인을 증설하고 라인을 만들어가는 기간은 한 1, 2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관세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돌파구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완성차보다는
전통적인 부품주들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위아라든가 예. 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는 조금 더 탄력도를 가진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관심권에 두고 뭐 재료 가치가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는 움직여 버렸을 테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얘기는 뭐 지금 거의 안 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뭐 반도체 얘기는 덜어 하고 그죠? 시장에서 많이 멀어졌죠. 예. 근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이제 부품 업종 쪽으로 가자고 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어쨌든 시장에 또 최근에 주도주는 뭐 방산 그렇죠. 다시 올라오는 게 조선 이런 조선. 거잖아요. 그죠? 네. 전력기기까지 붙인다면 뭐 조방전 이런 섹터는요. 전력기기는 추세가 꺾어진 이후에 반등 관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대표주인 현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의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오늘 장 기점으로 해서 현대 로템이 이제 지난주에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고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순환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뭐 LIG 그다음에 그 항공우주까지 해서 계속 돌면서 주가가 움직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대표주가 이 바톤을 받아서 지난주에 한번 띄웠고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로의 움직일 수 있는 현대 로템이 주가를 띄우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띄우지 못해버리면 순환매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지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재료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일본과 그 미국과의 관계도라든가 뭐 2017년까지 독과 다 짰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움직임 자체가 오늘 장에서 흐름이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선주들은 오늘 장 비교적 강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등등등 종목들은 비교적 오늘 장 상황 대비해서 주가 강했는데 하나오션은 지난주에 올랐다라는 뭐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 장에서는 깊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비교적. 네. 대표주 최근까지 조선주를 끌고 왔던 종목이라면 하나오션인데 이 대표주 대장주가 오늘 장에서 다른 여타 조선주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다. 요거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전력기기는 저는 이미 그 저기 논외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관망? 지금 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수혜주, 그러니까 관세와 좀 무풍지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아까 자동차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피해주를 봐야 된다. 네. 피해주로의 순환이 도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뭐 주요 섹터 얘기는 또 하겠지만 그런 피해주로서 소외됐다고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또? 네. 많이 있죠. 반도체도 있고요. 네. 이차전지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대표적인 피해주가 이제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 그렇죠. 업종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데 반도체도 두 번째로의 흐름이 개선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동차나 반도체가 움직이면 사실은 지수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월 막바지의 주가 하락은 마지막 구간에서의 주가 출렁임이었고 이 출렁임 이후에 손바뀜이 나타나고 3월 장에서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안정되거나 좀 그래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물론 미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긴 했는데 완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 증시 흐름도 좀 이제 최근도 미국도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많이 빠졌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뭐 엔비디아가 하루에 8%씩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좀 이제 일단 조정이 조금 단기 조정이 좀 끝나간다고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헤게모니가 그간에는 한 몇 년 동안 미국이 가져가는 형태로의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 이외의 시장의 국가별 주시장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멕시코, 캐나다도 관세를 부과했지만 주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진행됐고요. 뭐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도권 자체가 미국이 가져왔던
시장에서의 흐름에서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변화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상관도를 관계해서 꼭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은 고만고만하게 현 시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는 저평가 구간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시장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가운데 한국이 포함된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 너무 도망가는 시각이 아니다. 네, 해볼 만한 시각으로 접근하자. 맞습니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섹터 가운데 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3월 시장 전망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